애초에 호주는 물가가 비싸가지고 종합감기약 한 통 같은 거 얼마 정도예요? 보통 열알 10,000원, 20,000원? 만 원? 네, 10,000원, 20,000원. 탁센? 네. 탁센 처음에 샀을 때 3,000원이라고 해서 헉, 엄청 싼데? 호주는 이거 10,000원에서 20,000원 하는데? 열알에? 네. 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이분이 알츠하이머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저 여자 약사가 내 신분증을 가져가. 크리스마스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약국에 와보시. 앉아. 신분증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욕이 나왔어요. 전현이 가져갔어. 이렇게. 실제로 경찰이 한 달 상간에 4번이 왔었어요. 나중에는 저를 때렸어요. 어머니께서. 어떡해.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너무하다 해서 저는 너무 피해가 크니까 경찰을 부르고 자제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알고 보니까 알츠하이머셨고 다른 여자분의 할머니셨는데 뭐 예를 들어 4월 25일 날 저희 약국에 오신 적이 없는데 저희 약국에서 카드가 긁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 안 오셨거든요. 카드 내역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기로 모르셔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갑자기 환자한테 약을 주면 저희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계산을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비싼 약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보험에서 저희도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들고 나가면 이제 저희는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 이거 돈 안 내고 갔는데 와서 다시 돈 내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네가 나한테 계산하란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신종인데? 내가 내고 싶을 때 낼 거야. 그래서 그거 오셨어요? 나중에 오긴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처방 입력을 잘못하고 그런 경우 좀 많고 저희는 향수를 팔다 보니까 향수 도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맞아요. 가져가. 그런 건 없어요. 한국은 석 달이 나왔어요. 그러면 3통을 드렸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한 통이 없으면 와가지고 너네 2달만 줬어. 이런 경우 있는데 혹시 거기 나 이거 약 그냥 안 먹고 싶어서 안 사용했는데 혹시 그냥 바꿔주면 안 돼? 돈으로? 거기 법은 어때요? 한국은 무조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나갔다가는 환불이 안 돼요. 저희도 똑같아요. 똑같구나. 어쨌든 이게 환자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가면 그럼 똑같네요. 네, 처방이 한국은 최장으로 로컬 의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대학병원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진짜 특별한 케이스는 1년까지도 있지만 6개월 최장?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호주를 안 가봐서 너무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건물에 이비인후과, 뭐 치과, 안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막 건물에 쭉 있나요? 제 외국인 친구가 여기 한국 와서 제일 신기했다는 게 이제 건물들이 다 높고 이렇게 층층별로 뭐가 많아서 되게 신기했대요. 보통 호주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다 단층이에요. 그럼 뭐 치과 한 통, 치과 한 통, 뭐 내과 한 통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걸어서 처방전을 가지고 올 만한 거리에 약국이 없으면 어떡해? 운전해서 가. 운전해서 가야죠. 그래서 보통 다 큰 데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위에서 쭉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한국에 있는데 호주는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땅이 넓어가지고. 넓어서. 근데 사실 그쵸, 한국이 그게 편하죠. 아무튼 엄청나요. 네, 병원이 많기는 해요. 병원비는 어떤가요? 요즘 이제 나라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더 돈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자국민들한테는 무료. 진료가 무료라고? 근데 이제 요즘 돈을 조금씩 받고 있긴 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9만 원? 한 번 갈 때? 네, 한 번. 무슨 과든 거의 그 정도? 네, 거의 그 정도. 아프면 안 되겠다. 아프면 안 돼요. 무조건 건강해요. 여기서 약 사가지고 가시는 이유가 있네. 네, 여기서 유학생들이. 애초에 호주는 물가가 비싸가지고 종합감기약 한 통 같은 거 얼마 정도예요? 보통 열알 10,000원, 뭐예요? 20,000원? 10,000원? 네, 10,000원, 20,000원? 근데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알러지 약을 딱 사러 갔는데 열알도 안 되는 게 한국에서 3,000원이면 사거든요. 2만 원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이 너무 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네요. 탁센? 네. 탁센 처음에 샀을 때 3,000원이라고 해서
엄청 싼데? 호주는 이거 10,000원에서 20,000원 하는데. 열알에? 네, 열알에. 그래서 만약에 호주 가실 거면 한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좀 사가는 게 걸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들으셨죠? 네. 모두 어디 가실 때 한국 약국이 가장 약이 싸다. 아, 그래서 외국인들 오시면은 컴플레인이 별로 없어요. 병원이 그러면 아까 따로따로 있다 했잖아요. 가면 바로 볼 수 있나요? 호주는 기다리는 문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병원도? 병원도 진짜 생각보다 모든 게 다 오래 걸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약국에서 약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길면 2시간까지도 걸려요. 기다려요? 앉아서? 아니요.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주거나 그때 오시고? 네, 그때 다시. 오시고. 한국 2시간 걸리면 큰일 나요. 네, 이제 큰일 나죠. 아, 가루약 있어요? 거기는 가루약이 있는데 가루로 보통 안 나가고 가루약을 이제 시럽처럼 물에 타서 줘요? 물에 타서 줘요. 얼마나? 그 항생제 같은 거 있잖아요. 소화용 그럼 항생제 일주일 뭐 일주일 이렇게. 동안. 그럼 파우더는 따로? 파우더는 보통 안 전혀? 나와요. 애기들? 안 나가. 그 병원에서는 나가는데 약국에서는 거의 안 나간다고. 와, 한국은 진짜 하루에 파우더에 파우더 그 고충이 힘듭니다. 있다고 네, 들었는데 파우더 많이 힘듭니다. 네, 호주에서는 그런 고충 없어요.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요양 뭐 이런 데 병원에서 하니까 케어를 애초에 이렇게 그냥 PTP 자체로 나가니까 집에서 그분들이 깨먹- 집에서 깨. 아, 부럽습니다. 저희가 가루를 내는 경우는 크림 만들 때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직접 이렇게 만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토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랑 다른 오인트먼트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어서. 파스? 파스. 저희는 너무 많이 나가는 제품이거든요. 저희는 뭐 파스도 되게 많이 나가고 거기 뭐 호랑이용도 비슷하게 뭐 타이거밤 네. 이런 거. 타이거밤도 있어요 저희 호주 그렇죠. 약국에. 태국. 네, 태국에. 한국에서 가장 네. 조금 약사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힘들어하는 거는 바퀴벌레 약. 바퀴벌레 약이요? 그거 안 팔아요? 살충제? 아니, 팔긴 파는데 왜 그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약국마다 있는 취급하는 제품도 다르지만 실제 약대에서 살충제가 뭐 컴베트 킬라가 뭐예요, 수성, 무향, 유성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은 없어요. 여기는 뭐 나가서 인턴을 하니까 맞아. 1년을 배우면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5주 동안이니까 조제실 가리키는데도 사실 되게 어려워. 여기 돌아와서 갑자기 약시 준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외우는 게 많아요? 아, 저는 구조를 외워야 된다는 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케미스트리? 네, 그 유기화? 구조 같은 거, 네, 유기화. 아. 환자가 솔직히 구조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은 그냥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 보시면 개편을 다시 하시고. 근데 구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성분을 안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우리가 화학자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약사님 몇 개월 정도 준비하시는? 만약에 해외에서 약사 자격증을 따시고 이제 한국에서 약사를 하시려면 예비고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디? 그럼 뭐 모든 전 세계 약대는 다 가능한가요? 그것도 인정되는 대학교만 가능하고 나라가 아니라 대학교. 인정되는 대학교여야 되고 인정되는 나라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한해서 그 나라의 자격증. 네, 그 나라의 약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시험이라고 시험을 먼저 보시고 통과한 사람들이 그 약사 국가고시를 볼 수 네, 있는 볼 수 있는 자격이 또 자격증. 생기고. 네. 그럼 그 고시를 준비하려면은 학원 같은 데도 다니시는 거죠?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근데 있는데 자료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어떤 않죠. 얻기가. 어둠의 경우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외국의 약대를 진학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제 주위에도 지금 당장 캐나다 약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분들 있고 많아서. 호주 약대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나라에 만약에 약대로 가려고 하면 수능을 보는 건가요? 수능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파운데이션 코र्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र्스를 이제 합격한 다음에 원하는 그럼 그 코스를 합격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되게 여러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달성해야 되는 점수를 얻었을 때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코스만 하면 바로 약대로 진학할 수 있는 서류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그쵸. 얻는 그쵸, 거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수의학 가면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고 아. 약 때문에 이 정도 그럼 점수. 전체 과가 똑같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영어는 필수네요. 영어 필수죠. 지금 보시는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계시면 영어는 필수입니다.